토크쇼 까칠 남녀. 오늘 엑스방이 산부인과 진료실을 옮겨놨는데요.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이제 다리를 좀 여기 양쪽에다 올려주시고요. 아, 여기 앉으라고요? 앉아요. 다리 올리시고. 잠깐만요, 선생님. 왜요? 아니요, 제가 다리. 간질간질해서. 다리 올리시고. 자, 이런 의자는 또 어디서 구했대. 아, 이렇게 민망한 거구나. 못 해먹겠네, 진짜. 아니, 실제로 근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이현지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네. 신뢰감이 있어서 진짜 의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좋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쫙 벌리는 거는 너무 수치스러워요. 다리가 안 벌어지더라도. 네. 아니, 거칠게 여의사분도 다루셨나봐요. 되게 거칠고, 내가 저기서 다리를 벌리는 게 처음으로 벌려봤거든요. 굴욕당한 듯한 느낌과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지배당하는 느낌과 창피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빨리 나가고 싶고. 이게 쉽사리 쉽진 않은데 남자들은 쩍벌남이라고 해서 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네. 우리 서민 교수님은 항상 방송 중에도 얌전하게 다리를. 오늘 그러면 다리를 늘 모으고 계신 우리 서민 교수님께서 한번 그 쩍벌남 한번 자세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얍. 아니, 손을 좀 치워주세요. 뭘 보려고. 안 돼. 아니, 그게 더 민망해요. 손 이렇게 놓고 아니야, 있는 게. 민망한 게 좋아. 아, 그래요. 보통 쩍벌남들은 이렇게 네. 좀 엉덩이를 앞으로 좀 빼고, 그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린 상태에서 한 손으로 뭐 스마트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졸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한 요만큼이어야 될 자기 공간이. 네. 이만큼씩이 다 지금 그래서 그 침범된 옆에 거잖아요.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맞아요. 예, 그런 자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할 쩍벌려는 이 쩍벌남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예, 오늘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산부인과에서 이런 자세를 가셨던 분들이라면 취하셨어야 되는데요. 그 의자를 무슨 의자라고 하는지 네. 아시죠? 저 의자를 구력 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벌렸을 때 드는 느낌, 그 느낌이 정말 굴욕적이다. 네. 이래서 구력 의자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 자세가 편할 순 없잖아요. 네, 사실 저거는 근데 진찰할 때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진찰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왜 유독 우리가 산부인과를 불편해하는지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진짜 주제는 쩍벌려. 좀 되면 어때? 병원은 사실 보통 이렇게 아파서 가잖아요. 산부인과에 처음 갔던 느낌 혹시
그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네. 처음 갔거든요. 엄마랑 같이. 생리통 네, 때문에? 생리통이 되게 좀 어릴 때는 약간 불순인 경우도 많고 뭐 양도 주체도 안 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구려구져 앉았었어요? 근데 그게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네, 달라요. 검사하는 방법이 네. 조금 달라요. 네, 네. 예를 들어 본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네. 보통 이제 질을 통해서 그 기계를 넣는 게 아니라 항문을 통해서 네, 맞아요.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래서 기분이 좀 그때 굉장히 좀 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여기 성관계 경험이 네네네. 없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게 되게 쇼크였어요. 그쵸. 저한테는 네. 어린 마음이 되게 쇼크 먹고 그 후로 대학교 될 때까지 안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왜요? 보호자로? 자전거를 타다가 네.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네. 예, 물론 이제 제가 뭐 부인과 질병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응급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고, 응급 진찰해주는 데가 산부인과밖에 없었어요. 치료 때문에. 네,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병원에 가서 네. 마취도 안 하고 머리를 6바늘을 이렇게 꿰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산부인과. 경우죠. 네. 특수한 경우고. 놀라지 마세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아마 보호자 자격으로 어른된 이후에 그쵸, 많이 예. 아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보호자 자격으로 갔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처음 산부인과를 가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좀 어떻게 받았어요. 묘하던가요? 그 남자랑 같이 온 여성분은 막 이것저것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은 좀 굉장히 당당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고, 엄마랑 왔던 여성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평범했던 것 같고요. 혼자 오신 여성분은 이상하게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 오는 게 누구랑 오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갖고 보는 거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사실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주눅이 들어서 가긴 한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그 방송을 데뷔를 하고 나서는 혹시나 소문 날까봐. 소문이 또 잘못 날까봐 서율이 아니야? 그 소문도 잘못 날까봐 결혼하기 또 전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모자를 여기까지 눌러 쓰고 그러고 이렇게 무슨 죄진 것처럼. 결혼하신 여자분들은 남편이랑 주로 갔을 때 굉장히 든든하다고 느끼거든요.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서유리 씨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비혼 여성이 만약에 산부인과 갈 때 예를 들어서 외간 남자라든지 남자친구를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더 세간의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누군 남자와 같이 그렇죠. 간다 더 그러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더 소문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산부인과를 갈 때 누구랑 가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친한 사람, 엄마, 이모, 그리고 친구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저도 산부인과 가는 게 조금 약간 두렵고 꺼려지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특히나 산부인과에 가면은 약간 뒤에서 말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처음 방문하는 때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산부인과를 처음 방문하는 연령대가 20대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생각보다 되게 늦어요. 그러네요. 완전 늦네요. 왜냐면 좀 초경을 시작할 때쯤 사실은 가야 검진을 되는.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문을 한 주목적은 임신 여부 확인이 주목적이었다. 그럼 임신 여부를 알기 전에는 산부인과에 대부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그 산부인과라는 게 임신이나 출산만을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산부인과가 산과 부인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부인과라는 게 이제 그 뭐 질염을 비롯해서 생리 관련된 여러 질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후자 부인과 질환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거길 못 가기 때문에 병을 키우는 거죠, 나중에. 우리나라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4.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4.6%. 4.6%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시작 연령이 보통 이제 13살 정도. 네. 13살이요? 13살이요? 13살. 예전에는 서유럽이나 미국과 저희가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이 통계로 보면 거의 같은 연령대에서 첫 경험이 시작되고 월경도
초경도 거의 비슷한 나이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요즘은 나타나고 초경이 좀 있더라고요. 빨라졌잖아요. 네. 그만큼 산부인과를 조금은 일찍 가야 되는데 결혼해서 임신을 하기 전에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 자기 몸을 그만큼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산부인과는 가기 싫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근데 저는 성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인 네. 게 53%가 생식기 건강에 이상을 경험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 정도는 그냥 약을 먹는다던가 뭐 그냥 참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병을 키우다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병원 가기를 꺼려하죠. 꺼려하죠. 근데 꼭 그리고 산부인과가 아니더라도 예. 내과도 마찬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도 그건 두려워해서 그건 다 아니에요. 저기 다른 우리- 병원은 사실 저 되게 많이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병원 12번 평균 가고요. 거의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퉈요. 왜냐하면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문턱이 낮습니다. 굉장히. 맞아요. 외국형은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는 15세 여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산부인과 경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게 독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은 우리나라 실과 시간처럼 그런 시간에 그러니까 생리에서부터 뭐 피임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섹스 팁을 주는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 하지 않죠. 우리가 왜 기침 나거나 이 뭐 조금만 시리거나 뭐 조금 어디 아픈 병원 가잖아요. 근데 유독 산부인과는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이유가 그게 있을까요? 이제 산부인과를 멀리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진찰이고 뭐 진료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성기 같은 경우는 뭐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보여주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심지어 뭐 내 배우자나 뭐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 밝은 곳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꼭 제가- 가야 되는 일 아니면 네. 정말 안 가려고 가능하면 하는 길 것 가다 같아요. 산부인과에 네. 무슨 누구 산부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누구 산부인과를 가로 열고 여의사 맞아요. 네, 맞아요.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부끄럽죠, 사실. 근데 이렇게 산부인과를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만이 아니라 태국에도 그런 경향이 많아서 태국의 산부인과에는 복면가왕도 아니고 복면을 쓰고 검사를 한대요. 아, 진짜요? 지금 저게 지금 와서 춤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에요? 네. 전 엽기 사진에 올라와 있는 예. 지금 산부인과에 계신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 복면을 쓰고 검사를 한대요. 야, 저거는 나쁘지 웃어야 돼요, 않은데요? 울어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괜찮은 거 아니 저는 괜찮은 거 같은 게 진짜로 병원 딱 들어갔는데 네. 이 가면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서 저러고 있으면 진짜 되게 이상할 것 같긴 진짜 해요. 이상할 것 예.